막걸리. 술자리의 추억이자 젊은 시절 친구들과의 정, 그리고 고된 하루의 마무리로 즐기던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나이 드니까 막걸리도 끊어야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당뇨 있어서 술은 이제 입에도 안 돼요. 의사도 술 줄이라고 하던데 아예 안 먹어요. 건강을 위해 술을 멀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막걸리는 정말 건강을 해치는 술일 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수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한 가지를 스스로 버리고 있는 걸 너무 자주 목격합니다. 그 막걸리가 어떤 상태의 막걸리인지,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이 말이죠. 막걸리를 단순한 술로 보신다면 지금이 그 시선을 바꿔야 할 순간입니다. 왜냐고요?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발효라는 자연의 힘이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대로 된 생막걸리는 말입니다. 막걸리를 끊고 난 뒤 몸이 더 좋아지셨다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대신 자주 듣는 말은 이렇습니다. 요즘 잠이 자꾸 깨요. 새벽 3, 4시에 눈이 떠지네요. 변비 때문에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야 해요. 늘 속이 부글거리고 밥 먹으면 더부룩해요. 기운이 없고 입맛도 잘 없어요. 이 모든 증상은 대부분 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장이 건강을 지탱하는 중심축이라는 점을 간과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장이 무너지면 면역력도 수면도 기분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장 건강을 회복하는데 생막걸리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은 오히려 막걸리를 멀리해서 생긴 건강 문제를 겪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70세 박명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박 씨는 평소 성실하고 건강을 잘 챙기시는 분이었습니다. 당뇨 초기 진단 이후 당장 식단을 조절하고 술과 단 것을 끊었습니다. 막걸리도 단번에 끊으셨죠? 처음엔 이제 몸이 정리되겠지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막상 몇 달이 지나니 몸은 반대로 더 무거워지고 수면 상태도 점점 나빠졌다고 합니다. 밤에 3, 4번씩 깨고 아침이면 온몸이 쑤셔요. 화장실도 제때 가지 못하고 속이 늘 차 있는 기분이었어요. 우연히 동네에서 열린 발효식품 강좌에 참여한 박 씨는 강사의 조언으로 유통기한이 10일 이하인 생막걸리를 식사 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술 마시는 것 같아 꺼려졌지만 꾸준히 3주 정도 마셨을 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다가 깨는 일이 줄고 아침에 속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게 막걸리 덕분이라는 걸 느끼니까 한번 마셔볼 만하더라고요. 그리고 2달이 지난 지금 변비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자는 날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에서 막걸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드시죠? 술이 몸에 나쁜 거라며 왜 막걸리는 다르다는 말이냐고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막걸리는 살균 막걸리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고 단맛이 강하며 유통기한이 긴 제품들이죠. 이 막걸리는 고온 살균 과정에서 모든 유산균이 죽습니다. 즉, 단맛만 남고 발효의 이로움은 사라진 술입니다. 반면 생막걸리는 저온에서 보관하며 유통기한은 7일에서 14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병 바닥에는 뿌연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고 살짝 신맛이 나며 약간 거친 식감이 있죠. 이 찌꺼기 안에 장 건강을 살리는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소, 항산화 물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식품연구원의 실험에 따르면 생막걸리에는 평균 700억 마리 이상의 유산균이 존재하며 이는 시중 요구르트 100병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막걸리 정말 무조건 끊어야 하는 해로운 술일까요? 아니죠. 막걸리는 마시는 방식과 종류만 정확히 구분한다면 노년기의 장 건강, 면역력, 수면의 질,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연 발효 건강식품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단순히 기분 내기 위해 막걸리를 빚은 게 아닙니다. 온갖 약초를 담고 시간과 정성으로 만들어낸 이유는 바로 몸을 살리는 발효의 힘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전통을 술이라는 이미지로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막걸리를 끊으신 어르신들, 그중 상당수는 지금도 불면,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진짜 건강을 위해 무엇을 끊고 무엇을 이어갈지를 말입니다. 막걸리를 멀리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막걸리를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오해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속이 편하고 밤잠까지 잘 온다면 그 음식은 분명 우리 몸에 맞는 음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막걸리를 마신 뒤 느끼는 변화도 이와 같습니다. 잠이 잘 와요. 화장실 가는 게 수월해졌어요. 식후에 더부룩하지 않아요. 몸이 덜 붓고 덜 피곤해요. 그렇다면 이 변화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속 유산균의 작용이 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막걸리에는 이 유산균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1. 유산균, 장을 바꾸고 몸 전체를 움직입니다. 사람의 장은 단순히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모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신경세포와 연결돼 있어 기분, 수면, 기력, 심지어 기억력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막걸리 속 유산균은 장 속 환경을 크게 바꿔줍니다. 이 유산균이 하는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해균 억제, 장내 산도를 높여 나쁜 균이 활동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복부팽만, 설사, 잦은 트림, 변비 등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면역력 향상, 좋은 균이 많아지면 장 점막이 건강해지고 염증성 질환이나 감기 같은 면역 문제에 저항하는 힘이 생깁니다. 기분 수면 개선, 장이 건강해지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는데 이게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노년기에 잠이 자주 깨고 피로가 쉽게 쌓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장과 뇌의 연결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회복시켜주는 발효식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 막걸리는 요구르트 100병보다 강력한 발효식품. 많은 분들이 요구르트, 유산균 제품을 따로 구입해 드십니다. 그런데 그 제품들 유산균 수는 보통 수십억, 수백억 마리 수준입니다. 반면에 생막걸리는요, 한 병에 700억 마리 이상의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종류도 다양해서 장내 여러 구역에서 활동하는 유익균이 고루 섞여 있습니다. 막걸리 유산균은 쌀, 누룩, 효모가 만들어내는 자연발효 균주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더 잘 되고 인공 배양균보다 생존력이 강합니다. 즉, 장까지 도달할 확률도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유산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 활동을 돕는 효소와 비타민 B군,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항산화 물질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막걸리 한 잔은 유산균, 영양소, 항산화 물질을 모두 한 번에 섭취하는 자연 종합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찌개미를 무시하지 마세요. 건강은 바닥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걸리를 맑게 마시려고 병을 흔들지 않고 드시는데요. 그건 아주 큰 실수입니다. 막걸리병 밑에 가라앉아 있는 찌개미, 즉 침전물의 유산균, 효소, 항암 성분, 식이섬유가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막걸리 속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성분이 있습니다. 스쿠알렌, 자연 항산화 물질로 세포 노화 방지, 혈관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예전엔 상어간에서만 추출되던 귀한 성분인데 막걸리 발효에서도 생깁니다. 파네졸, 세포 내 염증 억제, 면역세포 활성화에 작용하며 일부 암세포의 성장 억제 작용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대부분 찌개미에 녹아 있기 때문에 막걸리는 반드시 10번 이상 흔들어서 찌꺼기까지 함께 마셔야 제대로 효과를 봅니다. 4. 비타민 B군 기력을 살리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생막걸리는 단순히 유산균만 주는 게 아닙니다. 비타민 B1, B2, B3, B6, B12, 엽산, 비오틴까지 고루 들어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 쉽게 피로해지는 몸을 회복시키고 신경세포 기능을 유지해서 기분, 기억력, 집중력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B1,
비웃는 불면증과 우울감에도 효과가 있어 막걸리를 저녁 식사 후 마셨을 때 숙면에 도움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3는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손발이 차가운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분들, 생막걸리 한 잔이 체온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5. 장이 좋아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막걸리를 마시면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 걸까요? 유산균이 장 속 환경을 바꿉니다. 좋은 균이 늘고 나쁜 균이 줄어듭니다. 면역력과 소화력이 개선됩니다. 기분과 수면도 안정됩니다.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세포 노화를 막습니다. 식이섬유와 아미노산이 대사를 도와줍니다. 막걸리를 건강 목적으로 마신다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어떻게 마시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다길래 그냥 마셔요. 밥 먹고 입가심으로 한 잔씩 해요. 설마 마시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이런 말들을 진료실에서 혹은 일상 대화 중에서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한약을 시원하게 들이켜놓고 왜 효과가 없지?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건강을 위한 음식엔 반드시 먹는 방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틀어지면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1. 생막걸리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에 막걸리를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혼자 지내시거나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막걸리를 드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건 절대로 피하셔야 할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막걸리도 결국 술입니다.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는 위점막을 자극하고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위염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마시면 속쓰림, 어지럼증, 저혈당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직후 혹은 식사 중입니다. 왜 저녁이냐고요? 유산균은 공복보다 식후에 더 오래 장에 머무릅니다. 식사 중 알코올 흡수가 느려져간 부담이 줄어듭니다. 저녁은 신체 리듬상 장 운동이 활발해지는 시간입니다. 생막걸리 속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숙면 타이밍이 저녁입니다. 즉, 생막걸리를 밥 먹고 한잔하는 습관이 장 건강, 수면 질, 피로 회복의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2. 마트 막걸리는 유산균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막걸리는 마트에서 파는 살균 제품입니다. 이 막걸리는 뜨거운 열로 유산균과 효소를 다 죽인 다음 단맛을 추가해 유통기한을 늘린 술입니다. 즉, 막걸리의 형태만 가졌을 뿐 발효 건강식품의 기능은 거의 없는 제품입니다. 막걸리를 건강하게 드시려면 꼭 생막걸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기한이 짧을 것 보통 7일에서 14일 내외. 성분표가 단순할 것 쌀, 누룩, 물 이 세 가지 정도. 병 바닥에 침전물이 많을 것 유산균과 항산화 성분의 흔적입니다. 색이 뿌옇고 자연스러울 것 지나치게 맑거나 하얀 건 정제된 제품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통주 전문 온라인몰이나 일부 지역의 마트 냉장 코너에서 생막걸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근처 양조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입니다.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제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생막걸리는 흔들어서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을 살짝만 흔들고 마십니다. 혹은 맑은 윗부분만 따로 따라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막걸리의 절반만 마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생막걸리에서 진짜 건강 성분은 침전물에 집중돼 있습니다. 거기에 유산균, 식이섬유, 스쿠알렌, 파네졸, 아미노산이 몰려 있습니다. 반드시 병을 10회 이상 세게 흔들어야 그 성분이 전체에 고루 섞여 입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흔들어야 하냐고요? 병을 옆으로 눕히고 위아래로 10회 정도 힘있게 털듯이 흔드는 방식이 좋습니다. 살살 돌리면 바닥이 그대로 남아 효과가 반감됩니다. 4. 하루 양은 딱 한 잔 넘기면 독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생막걸리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어디까지나 적정량을 지켰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200에서 300ml 소주잔 기준으로 두세 잔입니다.
이 정도면 유산균과 항산화 성분은 충분히 섭취하면서 알코올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보다 더 많이 드시게 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오히려 혈당 혈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하루 한 잔 이하로 복용 약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5. 좋은 막걸리 마시고도 효과 못 보는 4가지 습관. 자,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막걸리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하시는 겁니다. 공복에 마신다. 위장 자극, 흡수 저하, 저혈당 위험. 병을 흔들지 않는다. 유산균과 항산화 성분은 거의 못 마신 셈. 기름진 안주와 함께 먹는다. 삼겹살, 튀김류는 유산균 활동을 방해하고 소화를 더디게 만듭니다. 대신 두부, 나물, 된장국 같은 담백한 식단이 최적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마신다. 알코올이 뇌 기능을 방해해 오히려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신 뒤 최소 1시간 이상은 지나고 자는 게 좋습니다. 이 4가지만 피하셔도 막걸리 한 잔이 약보다 나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걸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지키기 어려우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막걸리를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쉬운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5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시간은 정해두세요. 저녁 식사 직후 6시에서 8시 사이. 유산균 흡수에 최적이며 수면 리듬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양은 꼭 지키세요. 하루 200에서 300ml 소주잔 3잔 정도의 양. 더 마신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흔들어 마시세요. 침전물이 핵심입니다. 병을 10회 이상 강하게 흔든 후 드세요. 식사와 함께 드세요. 공복 금지, 기름진 음식 피하기. 된장국, 나물, 두부 같은 담백한 식사가 가장 잘 맞습니다. 1일 1회, 꾸준히 최소 3주 이상 실천. 3일에 한 번은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몸은 느리게 반응하지만 분명히 바뀝니다. 이처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양, 정해진 방식으로 마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이 서서히 반응을 시작합니다. 막걸리를 꼭 술처럼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은 막걸리를 식초나 요리 재료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부담 없이 유산균과 발효 성분을 섭취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막걸리 식초 만들기. 생막걸리를 병에 담아 서늘한 곳에 2-3주 두면 자연 발효돼 식초가 됩니다. 샐러드 드레싱, 나물 무침, 김치 담글 때 활용하면 소화와 피로회복에 도움됩니다. 막걸리 반죽전 부치기. 전이나 팬케이크 반죽에 막걸리를 100ml 정도 섞으면 부풀기도 좋고 식감도 쫀득합니다. 특히 계피, 꿀, 콩가루와 함께 먹으면 혈당 안정에도 좋습니다. 청국장에 생막걸리 한 컵 넣기. 끓이는 과정에서 냄새가 줄고 장 건강을 살려주는 유산균 효과도 더해집니다. 이처럼 막걸리를 술이 아닌 발효 식재료로 접근하면 매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막걸리 건강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막걸리가 아무리 좋아도 술인데 괜찮을까요? 당뇨약, 혈압약 먹는데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간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독 아닙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건강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는 막걸리를 둘러싼 가장 흔한 오해 5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술인데 건강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막걸리를 소주나 맥주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본질이 다릅니다. 소주, 맥주, 당분, 알코올만 존재하는 발효 없는 술. 생막걸리 살아있는 유산균, 식이섬유, 효소, 비타민, 항산화 성분이 함유된 발효 건강식품. 알코올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생막걸리 안에 살아있는 수십억 마리 유산균과 영양소가 함께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살균 막걸리는 제외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달달한 막걸리는 건강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생막걸리, 그것도 하루 한 잔 이하의 적정량일 경우에만 술이 아닌 음식으로 봐야 합니다. 2. 당뇨병 있는데 술을 마셔도 돼요? 이 질문도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생막걸리여야 하고 인공감 미료가 없어야 하며 반드시 식사 중에 드셔야 합니다. 하루 한 잔 200ml 이하여야 합니다. 혈당 수치를 자주 체크하면서 드셔야 합니다. 생막걸리는 대부분 단맛이 적거나 없으며 당 흡수 속도도 밥에 비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식사 중 함께 드시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됩니다. 단, 약물 복용 중이라면 막걸리 마시기 전후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3. 혈압약 먹는데 술 마시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술은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막걸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효 성분과 유산균,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자연 발효 식품입니다. 실제로 혈관 확장을 돕는 비타민 B3니아신, 말초연료 개선을 돕는 아미노산,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스쿠알렌 등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고혈압약과 동시에 드시는 건 피하시고 역시 식사 중 혹은 직후에 하루 한 잔 이하로 정기적으로 혈압 수치를 기록하면서 실천하시면 안전합니다. 4. 간이 약한데 발효주도 위험하지 않나요? 알코올을 간이 처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막걸리의 알코올 함량은 5에서 6도 정도로 낮고 소량 섭취 시 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걸리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 아미노산, 항산화 물질은 간세포의 회복과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이미 간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건강 상태의 분이라면 하루 한 잔 이하의 적정량은 오히려 간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5. 몸에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관찰하는 것. 막걸리를 마시고 나서 잠이 잘 오고, 속이 편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진다면 그건 몸이 좋다는 반응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반면 속쓰림, 설사, 어지럼증, 불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건 모든 음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유튜브용 마무리 멘트.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막걸리, 단순한 술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당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한 잔의 자연 발효 식품으로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잔 제대로만 마신다면 수면, 장 건강, 기력, 심지어 기분과 기억력까지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원래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 되살아나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